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죽든, 누가 미치든, 누가 망가지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첩이 웃고, 남편은 도망치고, 시아버지는 제 위에서 군림하려 했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서히 무너진 건 그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선택했죠. 짓밟히던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물어뜯고라도 살아남는 쪽이 되기로. 그리고 결국 승자는 아무도 아닌 나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탁은 제게 하루 중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쟁터에는 소리도, 움직임도, 감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그릇을 잡고 젓가락 끝에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밥알 하나 흘리지 않도록 손끝을 조절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놓인 깍두기조차 제게는 형벌처럼 보였습니다. 3cm보다 크다며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 않다며 시어머니는 한참을 타박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음식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흠잡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속 깊이 움츠러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매번 아무 말 없이 밥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날카로운 침처럼 제게 박혔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오류 없이 움직여야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고 조용히 스스로를 숨기는 법을 더 확실히 익혔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온 낯선 여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균열이 벌어지는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태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는 그 표정 속에서 공포에 가까운 예감을 읽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고 그녀가 이 집의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을 품고 있었고 그 당당함이야말로 이 집의 질서를 무너뜨릴 첫 신호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얼굴로 그 여인을 옆에 세웠고 저와 시어머니는 마치 목격되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 있는 증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해갈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저는 이미 젖어버린 작은 종잇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인 2층을 단숨에 차지했습니다.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 시어머니도 쉽게 발을 들이지 않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그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장식품을 옮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집의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저는 그 옆에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인을 작은 어머니라 부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 시간 억눌러 온 감정이 쓴맛처럼 입안 가득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단숨에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은 본처와 첩이 함께 사는 기괴한 구조로 변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레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던 그날, 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낮고 무거운 목소리는 항상 선택권 없는 명령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2층으로 음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발걸음에도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쟁반이 흔들릴까 손을 꼭 쥐었고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계단 끝을 발끝으로 디뎠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갈등과 균열을 더 깊이 파고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중 스파이처럼 본처와 첩 사이를 오가며 저는 제 감정을 지우고 시아버지의 명령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숨겨온 움직임은 들켜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표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배신감과 절망을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배은망덕한 존재였고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작아졌고 억울함은 가슴속에서 뜨겁게 부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보다 감정이 더 강했고 이성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둘 어느 쪽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게 명백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쏟아내던 감정을 모두 시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을 지키기 위한 지나친 집착으로 몸과 마음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는 기이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낮은 목소리와 흐느낌 같은 기척은 제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외부자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든 저는 개입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두려움, 남편을 지키려는 집착, 그 둘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감정이라기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 절망의 그림자가 제 방까지 밀려 들어왔고 저는 매일 밤 차갑게 식어있는 침대 위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몸을 휘감는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집착을 키우고 배려가 사라진 자리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곳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렇게 무너져갔습니다. 처음엔 자잘한 기침과 두통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어느 날부터는 식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녀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깊은 곳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연민인지 해방감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를 뱉어냈고 저를 향해서도 끝내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녀의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간절함과 두려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방 안 공기가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솔직히 말하자면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미묘한 무게였습니다. 해방된 듯하지만 허망한, 자유를 얻었지만 죄책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시작될까? 그 질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선 2층 여인을 본 순간 저는 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도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던 공간이
그녀의 등장으로 단숨에 뒤집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에 드디어 오르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하게 바른 화장은 이 자리를 슬픔이 아닌 과시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음식이 부족하다며 종종거리며 사람들을 재촉하는 모습은 차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하고 불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도 그 자리를 누군가는 기어이 차지하려 하는구나. 장례식은 사라진 사람을 기리는 자리인데 그녀는 사라진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서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를 바라볼수록 기이한 기시감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가 반찬을 집어들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살짝 불평을 담아 손짓하는 모양, 음식간이 어떻다고 혼잣말처럼 표정을 찡그리는 표정까지 죽은 시어머니의 습관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죽은 이의 그림자가 새로운 육체를 통해 다시 걸어다니는 듯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닮으려 하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이미 망가져 같은 패턴을 재생산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를 억누르던 존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얼굴만 바꿔 다시 돌아왔다. 그 압도적인 깨달음이 심장을 꽉 쥐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반쯤 굽히며 저를 흘깃 바라본 순간 제 숨결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느긋함과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여유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손짓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모든 모욕과 억압이 그 순간 하나로 합쳐져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걸음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날카롭고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으며 그동안 제게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존재의 무게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 놀라움, 발걸음, 혼란. 오로지 제 심장 소리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제 손끝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그 감각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었습니다. 가벼움과 무거움, 분노와 안도, 절망과 해방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 한 사람만을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해 나를 세웠던 시어머니, 나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저 자신까지. 그 모든 대상에게 향해 있던 감정들이 한 지점으로 모여 주먹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날카롭고 강렬한 해방감을 맛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떼어낼 때쯤 장례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연민, 미묘한 존경 같은 감정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시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다. 저는 그들의 착각이 빠르게 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속에 있던 진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단숨에 정의의 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조용히 뒤바뀌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를 마치 불가해한 존재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웃음도 없이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게 흐르는 공기가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효부라고 불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면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가면은 제게 보호막이자 무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를 나서던 순간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으로 감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해방의 소리라는 것을. 그동안 제 위를 덮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한꺼번에 굴러 떨어지는 듯한 시원한 감각이 제 온몸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가져다 준 변화가 제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승리와 깨달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잔혹함도. 지금 이 집에서 조용한 권력을 쥔 사람은 저입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고 남편은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집안의 공기는 제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끔 텅 빈 2층을 바라보면 그 자리가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저를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이제는 지나간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빈 무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시어머니의 복수를 대신한 효부라고 부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먹질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휘둘러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거짓보다 더 철벽 같고 더 유리하며 더 오래 사람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 침묵을 무기처럼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이 삶을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이 집의 승자는 결국 나 하나였다는 사실을.